1884년부터 1894년까지의 10년 동안은 청이 사실상 조선을 직접 지배한, 다시 말하면은 청의 식민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조선을 자기 나라의 식민지로 삼으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조선은 그 후에 일어날 정국을 생각하면은 안정된 10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년 동안에 미국은 선교사를 조선에 파견하고, 러시아는 부동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선을 슬슬 넘겨다보기 시작하고, 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하는 등 정중동이라고 할까요? 조용한 중에도 이러한 열국들의 조선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가고 있었습니다. 1884년 9월 20일 호리스 뉴튼 알렌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정변이 일어나던 날 우정국 낙성식 때 크게 부상을 당한 민영익을 치료하여 고종의 총애를 받게 되어 왕과 왕비의 시의가 되었습니다. 광해원과 제중원을 창설하는 등 처음 5년간은 의료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그 7년간 공사관 서기, 그리고 8년간 공사로 봉직했고, 동시에 고종의 고문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미국에 이로운 조선의 사업과 자신의 치부를 위한 사업에 많이 관여했습니다. 조선이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서재필은 이것을 비난했고, 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호리스 언더우드, 헨리 아펜젤러, W.B. 스크랜턴, 메리 스크랜턴 등이 1885년에 입국했습니다. 러시아는 제2차 아편전쟁으로 청나라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중재 역할에 나섭니다. 그 중재 역할의 결과로 1860년에 북경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조약의 대가로 러시아는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를 넘겨받습니다. 이 연해주가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자 조선은 러시아와 접경하게 됩니다. 연해주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곳이죠. 이 부동항이 없는 러시아는 이제 조선을 슬슬 넘겨다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러시아는 영국과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호시탐탐 남쪽을 넘겨다보았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해주까지 오자 이제 조선을 넘겨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모곤란 이후, 더욱이나 갑신정변 이후에는 조선은 청나라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이러한 식민지 신세를 면해보고자 슬그머니 러시아를 끌어들여 청나라를 견제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낌새를 알아차린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하고 청나라에게 알립니다. 러시아가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던 청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청나라는 이 사실을 조선에게 알렸습니다. 물론 조선 조정은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한 달 동안이나 모르고 있다가 청이 알려주어서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은 러시아로부터 절대로 조선을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제 거문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대원군은 1882년 이모군란 때 청나라 장수 오장경이 잡아가지고 텐진에 구금시키죠.
그리고 위안스카이는 1884년 이 개화파들이 일으킨 갑신정변을 이제 제압한 청나라의 장수입니다. 이 청나라의 장수 위안스카이가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대원군을 데리고 귀국하게 됩니다. 이게 1885년 10월 5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민비는 대원군이 귀국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민비와 대원군은 서로 싸우는 강력한 정적이었습니다. 청에게 민비는 계속해서 대원군을 귀국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으나 결국 대원군이 귀국하게 되자 민비는 친대원군 세력을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3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대원군과 같이 조선에 들어온 위안스카이는 조선의 감국이 됩니다. 조선의 왕을 감독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등반문이 조선의 총독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종은 이제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의 감독을 받는 완전한 허수아비에 가까운 왕이 된 것입니다. 위안스카이가 조선의 궁녀를 데려다 농락을 해도 고종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위안스카이는 훗날에 신의 혁명으로 선출된 대통령 손으로부터 대통령직을 양보받아 만국 청나라를 접수한 인물입니다. 향후 1894년 청일전쟁 때까지 청나라의 조선 통치는 약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887년 2월 27일 약 2년 동안 조선의 거문도에 머물렀던 영국군은 러시아가 청국에게 조선을 점령할 계획이 없음을 선언하자 철수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고 청은 조선의 장악력에 러시아의 방해가 없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베베르 공사가 부임하고 사교계의 여왕 손탁이 들어와 손탁 호텔을 운영하여 거기에 이제 외교관들이 모이고 특히 민비와 친한 사람들이 이제 이 호텔에 와서 사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정치인들과 이들 외교관이 사귀어 소위 친러파라는 정동파가 생기게 됩니다. 이 정동파는 이 고종을 러시아 영사관에 데려오는 아관파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해서 이제 조선은 청나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각축장이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중후반에 우편제도, 신문, 전신제도, 전기 등 근대국가의 문명의 이기가 조선에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제학당, 이화학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발전은 전혀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국방을 튼튼히 하여 외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으로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했으나 국방을 하기에 앞서 외세에게 나라의 이권을 내주어서 자기 정권 유지를 하려고 했고 국민을 착취하여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양반 관료들은 관직을 돈을 받고 팔았고 돈을 써서 한자리 얻은 관리들은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본전과 이익을 챙겼습니다. 고종과 민비의 궁중 예산 낭비로 인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고종 자신도 관직을 팔았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통상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어서 외국으로부터 싸고 좋은 물건들이 범람하여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팔리질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청나라의 조선 지배는 청나라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는 경제정책을 강요받았고 조선 상인보다 청나라 상인들이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상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원세계와 같이 조선에 들어온 중국 사람들은 인천의 차이나타운에 짜장면집을 만들고 여기저기에 호떡집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목구멍에 풀칠을 할 수 없게 된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적대에 가담하여 전국에 도둑이 출몰했다고 합니다. 식량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먹은 사람들이 대변을 누다가 항문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를 보고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했다고 합니다.